자, 시장은 8월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돌리는 과정에서는요,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더욱더 강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현재 가져야 할 전략적인 포지션은 딱 한 가지인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의 흐름이 어땠나요? 정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공포감 속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밀리지 않고 특정한 구간들을 버텨내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아놓고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놔야 현재 내가 당장 매매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매매할 때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이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드리면서 어떠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종목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의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금호타이어인데요.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관점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찾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관점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난주 주말이었고 그저께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린 바 있었어요. 이때 제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아예 찝어드린 바 있었죠. 그 가격이 지금 보시듯이 이때 제가 1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금호타이어가 1200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목표가까지 저렇게 집요하게 찝어내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론들, 어떻게 하면 목표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그냥 급등할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목표가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이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언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 6월 초순부터 하락이 시작점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였나요? 지금 보시듯이 이때부터였잖아요. 이때가 6월 중순이었단 말이에요.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원웨이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종목들의 흐름 또한 대부분은 시장의 영향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종목들은요, 보시면은 이때부터가 이제 6월 초순이에요. 이때부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쏘아 올리고, 그리고 7월달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부분들을 계속 지켜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시장의 영향을 안 받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중요한 맥점 자리들을 버텨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런 지지층을 만들고 어떤 특정한 구간이 오면은 그 구간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게 사주는 사람들은 세력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세력이 잔존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은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런 세력선 이런 구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밀리지 않고 버텨주잖아요. 그쵸? 아무 데서나 버텨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구간, 정말 중요한 맥점 자리에서 버텨줘야지 그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버텨줘봤자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력선들, 제가 중요한 맥점 자리를 찾는 그 선을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다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세력선, 그만큼 중요한 선이겠죠. 이런 선에서 계속 버티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런 자리는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 보셨듯이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한테 1200원
200원까지 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어요. 여기가 최종 맥시멈업이 아니에요.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파동을 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가격이 1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200원 이상 찍었으면 찍었지 1200원까지는 안 찍을 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호타이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파동의 계산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은 그런 노하우들 다 하나씩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W 신약 보시면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JW 신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영상들이 이렇게 수두룩해요. 그런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바닥권까지 내려오면은 그냥 물려 있어도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시장이 어땠나요? 엄청나게 급락 나오고 진짜 곡소리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자리는 무조건 한 번 정도의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물려 있어도 되는 자리다. 그렇게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세력선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었죠. 상한가선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 자, 보시듯이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수식인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수식 세팅 방법을 공유해드린 바 있었죠. 자, 첫 번째로 상한가 갔을 때가 이렇게 점상으로 갔어요. 점상으로 갔던 안 갔던 간에 일단은 첫 번째로 상한가 갔던 이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상한가 나왔던 이 매수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얘는 이제 점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갭까지 메꾸고 나서 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사놓고 그냥 물려있어도 되는 자리다. 결국에 어차피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공격적인 자리에서만 사셨어도 결국엔 얘는 물량 소화한 다음에 그 이상으로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물려있어도 되는 자리라고 하면은 당장 물려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자리는 결국엔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세력성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재밌는 차트예요. 이때 처음으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고 나서 보시면은 살짝 세력 이탈선을 이탈시켜 놓고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개미털기 구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얘는 옆으로 흘러가지만 절대적으로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줘요. 그러면서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나오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요, 이런 세력선 영역권이에요. 이런 데에서 사놓으면요, 혹시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 구간은 짧게 되는 거고, 결국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들을 찾는 게 우선적이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바닥을 찝어주는 그런 맥점의 자리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잡았다가 수익은 크게 날지언정 손실 또한 또 크게 나면은 그건 도라민타불이잖아요. 어찌했던 간에 이런 맥점에서 잡아서 바로 안 올려주면은 손절은 짧고, 그리고 이런 데서 갑자기 타이밍 좋게 올라가면은 수익은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자리에 잡았을 때 세 종목이 손절 나가더라도 한 종목만 잘 잡잖아요. 그러면 이 세 종목의 손실을 다 한 종목으로 그 이상으로 메꿔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이후로 어떻게 했나요? 한 번 정도의 이런 큰 사이클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어디까지 내려온다? 보시듯이 딱 세력선까지 딱 내려오잖아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맥점 자리에서 잡고 혹시라도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크게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 정도로 이 세력선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뜻하는 거고, 그런 자리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봤을 때 최근에 다시 한번 세력선이 생기고 나서 이 구간에서 살짝 이탈시켰잖아요. 이탈시키면 손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손절해야 되겠죠. 그쵸? 손절을 해야 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통 이 세력선이 이탈하면요, 이 구간을 계속 이탈하면서 원웨이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때 시장 상황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을 버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뭐겠어요? 이 구간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복수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또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며칠 동안 이탈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력 이탈선은 살짝 이탈시켜놓고서 다음날 바로 급등시켜버리잖아요. 맥락이 이해되시죠? 이 선이 정말 중요한 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확실히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 선이 뭐길래 왜 저 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탈시켰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력선 영역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혹은 이런 데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좀 더 빠른 템포로 올라갈 종목들 잡는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 잡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한번 관점 설명을 해드린 바 있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대임스 보유 중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 세력 개입 신호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이렇게 펌핑 시키기 전에 세력 이탈선을 살짝 이탈시켰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개미털기, 즉 물량 소화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클라이막스 단계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캐치하셔가지고 이탈시킨 다음에 올라탈 때 우리는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큰 사이클로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들도 보세요. 세력선 딱 맞으니까 계속 반등 나오잖아요. 계속. 그쵸? 그리고 나서 최근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때 세력 개입 신호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결국에는 세력의 재매직 구간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정도 땡기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는 그런 차트의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뒤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이 구간을 뭘 하고 있나요? 계속 저항받고 있어요. 계속. 그쵸?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잡으시면 안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트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좀 꼬아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력선을 이탈하면요, 결국엔 원웨이로 이렇게 쭉 계속 하방으로 미끄러지는 게 수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계속 급락이 나왔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떨어지다 말고 얘가 꺾어서 자꾸 상방으로 계속 힘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이 세력 이탈선을 올라타지 못해요. 계속 저항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엔 얘는 계속 위에 어떤 중요한 매물대를 두들긴다라는 건요, 오히려 반대로 이 벽을 뚫기 위한 전초 작업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걸 미리 유추해가지고 지금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점점점 두들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돌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력 이탈선 가격이 얼마냐면요, 16,729원이에요. 16,7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세력 이탈선 이 구간을 이제 올라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량 소화가 이런 구간에서 됐고 개미털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내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략들을 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두세 종목 나더라도 그 손실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잘 잡잖아요. 그럼 두세 종목 이렇게 손실이 나도 한 종목으로 그 손실을 메꾸고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역전승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계속 손실이 나가지고 내 시드가 8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7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더 한 번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더 크게 꼬라가지고 한 3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내 시드가 1,00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어. 그러면은 사실 멘탈 나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여기에서 계좌를 역전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논리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엔 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다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꼬랐어도 한 종목 갖다가 터지면은 이런 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맥락,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들,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라인들에서 계속 버티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고 어떠한 중요한 지지 라인을 돌파하던가 아니면 그 라인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맥점의 자리로 삼아서 들어가시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매수의 급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7월 27일부터 29일, 31일 계속 연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요, 딱 한 번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중요한 매수의 포인트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요. 물론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엔 내가 샀다 한들 그 이후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스토리까지 제가 봐드리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드린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강조드렸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7월 초부터 해서 이 구간, 이 세력선을 계속 버텨줘요. 시장은 계속 급락 나오고 있는데 지 혼자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력이 한 번 정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오늘 12%가량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매물대가 많았던 이런 고점들을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였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주들 좀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지션들이 다 좋다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종목이 뭐예요? 제닉이잖아요. 제닉. 그쵸? 제닉 보세요. 제닉도 똑같잖아요. 방금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7월 초순부터 계속 어떠한 이런 중요한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텨줘요. 시장은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누가 버티게끔 계속 사주냐 이거예요. 당연히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몇 프로 상승 나왔어요? 10%가량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건 정말 중요하겠죠.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100% 다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한 종목만 미스나도 여러분들은 손실이 더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맥점 자리에서 산다 하면은 두세 종목 손실 날지언정 한 종목으로 그걸 다 메꿔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맥점 자리 찾는 게 첫 번째 가장 1순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매수의 포인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수식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 관점을 세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듯 이렇게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장중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장이 끝난 뒤에 공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매수가 영역을 터치했을 때 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응도 훨씬 빠르고 반등 흐름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드렸던 이 상한가 수식 응용편도 생각해보면 보시듯 이렇게 2연상, 3연상 간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상한가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폭이 30에서 4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서 이 상한가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장 끝난 이후에 상황만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큰 결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상한가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매수가 영역으로 진입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상한가 소통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수식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동 매매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예요. 단타 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매달마다 1기, 2기처럼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매매 1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저의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광전자입니다. 자, 광전자를 제가 왜 추천드리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차트가 정말 재밌어요. 이 세력선에 맞춰서 세력들이 정말 착착착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때 세력선이 나온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딱 보시면요.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자, 처음으로 2025년 5월 달에 이렇게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잔잔하게 움직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면서 잔잔하게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거 뭘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세력선, 세력 이탈선,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쭉 봅시다. 세력선을 이탈하나요? 이탈 한 번도 안 하죠. 그쵸? 옆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기간을 이렇게 옆으로 늘려서 정말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놓고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격 조정은 뭐냐? 가격은요, 기간과 상관없이 정말 가격적으로 계속 원회로 하락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공포감을 주입시켜요. 그런 다음에 개미들을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V자로 급등이 나오는, 즉 고를 파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패턴들, 그걸 보고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왔던 거죠. 옆으로 계속 쭉 행보하다가 결국엔 어느 정도 개미들이 털리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작업 나오잖아요. 가격 조정은 아니지만 올라가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움푹 패인 다음에 올려요. 보통 세력들의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움푹 패였다가 올라가요.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세력선이 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쫄리지 않는 이유가, 이 세력선만 이탈 안 하면은 얘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맹시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상승을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업을 내기 위해서 이 정도만큼의 기간 조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알았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버티셔야 돼요. 버티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버티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정도는 먹는 건데. 그쵸? 다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정말 까다롭게 움직이는 애들, 막 세력선을 이탈시켰다가 막 올렸다 하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안 사더라도 선발대로 한 주라도 사놓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라고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관심 종목에 넣어 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 주만이라도 선발대로 들어가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여러분들 잡고 싶으시잖아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해요? 하면 되는 건데,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구간에서 제가 왜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세력선이 여기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내려오고 여기서 꺾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먹구름이 나왔고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상단 라인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력선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얘는 충분히 고점을 만들었고, 이런 구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세력이 털고 나간 구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재매집을 한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린 바로 이 세력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 예시로 태용을 말씀드릴게요. 태용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사이클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세력선은 여기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오길 바라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꺾여서 이런 구간,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계속 돌파했다가 문지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2차 상승으로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비슷하죠? 광전자 어때요? 그 맥락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구간은 이제 비빌 거예요. 먹구름 상단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 올리던가.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구간까지만 가도 최소한도 50%에서 70%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들이 이제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손절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절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수익을 볼 때는 2배, 3배 이상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승률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광전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로버스타입니다. 로버스타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요, 광전자랑 너무 비슷해요. 아마 로버스타에 대한 관점 설명을 들으면요, 광전자랑 너무 흡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드실 겁니다. 자, 얘 또한 이제 여기서 옆으로 세력이 개미들 어떻게 털어내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이때 처음으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딱 하루 세력 이탈선을 이탈시켰어요. 그것도 시가로 이탈시킨 다음에 바로 올라탔죠. 그쵸? 이런 구간들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세력선을 이탈시키나요? 이탈시키지 않잖아요. 얘도 광전자처럼 결국엔 기간 조정으로 개미들을 털어냈던 흔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엔 얘도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떠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전초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유심히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큰 사이클을 우리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자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네요. 그런데 세력선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결국엔 얘는 이 구간에서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제 꺾어가지고 새로운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큰 사이클이 나오더라. 자, 요 구간이요, 지금 광전자에 오늘 추천드린 그 구간인 거예요. 자, 광전자 보세요. 한 번 정도 이제 큰 사이클 나왔죠. 기간 조정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먹구름 나왔죠. 먹구름에서 이제 상단 라인은 이제 돌파했어요. 비비다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크게 간다고요. 이런 애들은. 이해되셨나요?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버스타로 돌아와서 최근의 흐름 보자고요. 여기에서 세력 개입 신호 나왔어요, 이번엔. 아까 전에는 여기에 세력 개입 신호 나와가지고 이 구간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에서 중간에 꺾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세력 개입 신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세력 개입 신호가 두 번째 나오면서 이런 구간, 시장이 그렇게 꼬라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최대한 지켜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니까 바로 이 먹구름을 상단 라인에 돌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맥점의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비비다가 올라간다고요. 비비다가. 내일 바로 올라가면은 럭키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맥점 자리를 찾으려면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자리가 곧 나중에 바닥의 영향권이 될 거고, 이 구간에서 비비다가 개미가 어느 정도 털린다. 그러면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200에서 300% 이상씩 폭등하는 종목들을 잡는 사람들은 진짜로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한 끝에 26년도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7일간의 기적이라는 신호 수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신호 수식은요, 말 그대로 주봉 차트 상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진입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이 신호 수식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력이 개입한 종목들의 반복되는 수급과 차트의 흐름 패턴을 오랫동안 분석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2월 말 정도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듯이 2월부터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 7일간의 기적 신호가 나온 구간을 보시면 그 이후에 최소 60%에서 많게는 480%까지 급등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딱 500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7일간의 기적 종목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어떤 종목을 주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종목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곳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소통방에서는 공개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 중인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관점 설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종목을 받고 매수를 할지 말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기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인원이 꽉 차면 더 이상 입장은 불가오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광전자와 로버스타, 그리고 예시를 들어드렸던 종목들 금호타이어라든지 JW 신약, 현대임스,
코스메카 코리아, 제니 이런 애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 이론과 덧붙여서 한번 지켜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력선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고, 아, 이런 구에서 정말 나는 잡아야겠구나, 그런 확신이 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먹을 수 있는 수익의 캐파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더 되새기면서 복습도 하시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